세상이 인정한 불멸의 아름다움, 4월의 탄생석 다이아몬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함과 찬란한 기품으로 빛나는 화려함. 대한민국 1%만이 누리게 될 상류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 트릴리언트 반포. 모두가 열망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오직 특별한 당신께 바칩니다. 고귀하신 VVIP 명사님께 헌정합니다. 트릴리언트 반포.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세계적인 유엔 스튜디오의 명품 외관 디자인.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듯한 고결함과 견고함 속에서 건축 그 이상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의 결정체를 인면에 재현한 크리스탈 타워. 하늘로 솟아오른 장엄한 라인과 은은한 광채를 발하는 커튼 원룩을 통해 트릴리언트 반포의 빛이 되고, 우아한 로즈 골드 빛으로 빛나는 타워 로제는 LED 조명의 엣지를 통해 선의 미학을 극대화합니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문주는 상가와 지하철을 연결한 만남의 장이자 트릴리언트 반포를 랜드마크로 이끄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하늘 위에 수놓인 특별한 공간 스카이 큐빅은 사면 개방창과 포인트 헤드로 세련미를 더하고, 화려한 야경과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 가든은 언제나 여유로움으로 가득 찬 하늘 위의 산책을 선사합니다. 자연, 낭만, 프라이빗한 시간을 도심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테라스 하우스와 호텔 로비의 우아한 품격을 집 앞으로 옮겨놓은 그랜드 로비는 명사님들께 예술적 즐거움을 안겨드립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디자인하는 글로벌 조경 디자이너 앤드류 그랜트. 크리에이티브한 테마 공간 스튜디오 카브. 초현실주의 예술 조각의 거장 켄 켈러까지. 단순한 조경을 넘어 시대적 예술을 창조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들과의 콜라보가 반포 3주구에서 펼쳐집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돔으로 트릴리언트 반포의 시그니처 가든이 될 선큰 포레스트에 리조트의 감성과 낭만을 담았습니다. 포레스트 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만나게 되는 입주민만을 위한 명품 문화공간 네이처 포레스트. 포레스트 컬처 돔 위로 흐르는 시원한 폭포와 이를 배경으로 연주될 공연의 선율은 입주민들께 마음의 풍요로움까지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물과 친해질 워터 플레이 파크는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의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아이들에게 상상의 나라를 선물하는 포레스트 어드벤처. 쾌적함과 건강함을 선물하는 정글 하이킹. 그리고 반포 3주구를 따라 흐르던 반포천에 다양한 시설과 경관을 더해 명품 문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반포 유일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인터콘티넨탈, 힐튼, 크라운 플라자 등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깊이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피데리코 마신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반포천과 공원 뷰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조망형 다이닝 룸.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 관리를 위한 원스톱 클린존. 그리고 현관, 다용도실, 주방의 순환 동선을 통해 효율적인 동선을 설계한 것은 물론
주방 조리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분리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욕조에서 반포를 내려다보는 조망형 스마트 욕실은 조합원님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공간의 시그니처 룩을 창조하는 세계 최고의 커뮤니티 디자인 그룹 HBA가 선보이는 감각적 커뮤니티. 건강, 지식, 문화의 교류를 통해 삶의 트리니티를 경험하게 하는 커뮤니티에서 빛나는 특권과 만족을 누리십시오. 최상의 격식과 예를 갖춘 클럽바 스카이 33. 한강과 도심을 내려다보며 책의 양식과 인생의 깊이를 경험합니다. 4개 레인을 갖춘 단지 내 수영장, 인사이드 가든 풀. 부티크 피트니스는 최고급 시설과 전문 PT 프로그램을 통해 명사님들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나만의 힐링을 선물하는 사우나 앤 스파와 부티크 골프는 휴식과 여가의 조화를 가능케 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프라이빗 드롭존과 전용 로드를 통해 오픈 아트리움 형태로 품격을 높인 크리스탈 라운지로 안내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포 단 하나의 프리미엄 상가 트릴리언트 몰. 구반포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상권의 입지 조건. 모두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쇼핑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반포의 새로운 중심을 만들겠습니다. 웅장하면서 엣지 있는 그랜드 앵커 디자인과 초역세권의 입지를 극대화한 선큰 스테이션까지 반포 1, 2, 4주구를 뛰어넘는 혁신적이고 압도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랜드마크 상가로의 경쟁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보행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테마 공간 오픈 중정 스트리트는 걷고 싶고 가고 싶은 반포의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합니다. 혁신적 외관, 명품 테마 조경, 럭셔리 커뮤니티, 랜드마크 상권까지 강남의 중심에서 아직 그 가치를 드러내지 않은 반포 3주구의 가능성 기대해 주십시오. 대우건설의 명예를 걸고 반포 3주구 조합원님께 최고의 명품 단지를 바치겠습니다. 트릴리언트 반포 기호 1번 대우건설. 자, 먼저 이 재건축 사업이 최근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잖아요. 반포 3주구 조합원님들께서도 사업 진행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주비 대출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 최근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조합원분들께서 다방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이주비 대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조합원님들께서 아무래도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시고요. 특히나 이주비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다 보니 이 부분 또한 챙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반포 3주구의 경우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주 대책 없이는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 역시 입찰 지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꼼꼼하게 비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두 회사가 어떤 대책을 제시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먼저 대우건설은 어떤 대책을 제시했는지 들어볼까요? 대우건설은 2,200억 원의 사업 활성화비를 책정하고
이 돈을 조합에서 금융비용으로, 즉 사업비의 이자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은 이 사업 활성화비를 통해 최소 1조 3천억 원, 세대당 8억 원이 넘는 추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사업비로 도정법 제70조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매도 청구, 세입자 문제, 기타 각종 민원 문제 등 조합에서 필요한 사용처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와,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제가 하나하나 포인트를 적어가면서 듣고 있었는데 세대당 최소 8억 원이라니 진짜 대단한데요. 이 사업 활성화비라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는 조합의 이주비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자를 대여해 드리는 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연구한 끝에 사업 활성화비를 통한 금융비용 조달 대책을 대우건설이 제안드리고 당연히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사업 활성화비를 통해 추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은 지금 인근에서 시공사 선정 진행 중인 신반포 21차를 포함하여 이미 다른 사업지에서도 조합원들을 위해 시공사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건 모두 실제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 문제에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대우건설이 아주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따져봐야죠. 삼성물산이 제시한 대책은 어떤 건가요? 아쉽게도 삼성은 반포 3주구에서는 이주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제안서와 계약서 그 어디에도 이주 대책과 관련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약서에서는 이주비 조달과 이주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모두 삭제해서 조합의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 측에서는 사업비 대여 금액이 3조 원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는 보증수수료 예시를 들며 나온 숫자일 뿐 제안서와 계약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단지 내에 허위 광고가 포함된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지만 조합의 지시에 불응하며 버티는 행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제안서를 보면요. 사업비 대여 자금이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비 전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말에 따르면 한도 없이 조합에서 결정한 사업비를 모두 대여해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시공사가 조합이 원하는 돈을 무한대로 무조건 모두 대여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비를 대여할 때는 제안서와 계약서를 기반으로 시공사와 협의를 거치는데 그 어디에도 명확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다면 협의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반포 3주구 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와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조합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무려 2년 반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던 제2의 현산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요즘 이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삼성의 경우에 이주 대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좀 곤란하잖아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주 대책이 없다면 이주 기간이 늘어나 사업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공사비 인상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일정과 공사비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입찰 시에 공사 시작 시점인 착공 기준일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착공 기준일이 공사비 인상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시공사가 제시한 착공 기준일에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연되는 기간만큼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공사비 인상이 시작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는군요. 그러면 무조건 빠른 착공 기준일이라고 해서 또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 이후 착공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빠른 착공 기준일을 제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제한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님을 현혹하고 향후 공사비 인상까지 예고하는 좋지 않은 제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선정부터 이 착공까지의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 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도정법과 그간의 수많은 재건축 사업지 사례를 통해 우리 3주구에 예상되는 객관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시공사 선정 이후 계약 체결,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 이주 철거의 과정을 거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 각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절차입니다. 네,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야지만 착공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도시공사가 제시한 착공 기준 1,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가요? 저희 대우건설은 앞서 설명드린 모든 절차를 고려한 최적의 사업 일정과 동일하게 2022년 3월을 착공 기준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2021년 5월을 착공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절차와 관리 처분 인가까지 불과 3개월 만에 마치고 이주에 4개월, 철거에 4개월이 걸린다는 일정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인허가 일정보다도 빨라 절차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일정입니다. 인근 사례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인근 재건축 단지의 사업 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레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착공까지 4년 7개월이 걸렸고 2017년에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 중에는 아직 착공을 시작한 곳도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에서 착공까지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삼성이 제시한 일정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사업이 지연되면 공사비가 많아진다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얼마나 많아지게 되는 건가요? 사업이 지연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 지수와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중 변동률이 낮은 것을 적용하여 공사비가 오르게 됩니다. 이 표는 지난 5년간의 두 지수의 변동률입니다. 대체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물가 상승률을 1%로 가정한다면 반포 3주구의 경우 총 공사비 8,087억 원의 1%를 곱해 1년 지연 시 81억, 2년 지연 시 162억, 3년 지연 시 243억 원의 공사비가 오르게 됩니다. 이 인상분은 결국 조합원분들이 세대당 수천만 원씩 내는 부담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와, 공사비가 매년 수십억씩, 그렇게 매년 수십억씩 오른다고 하니까요. 절대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돼 있을까요? 네, 대우건설은 사업 지연 걱정 없는 정직한 일정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만약의 경우 사업이 지연된다면 총 공사비의 5%까지 공사비 인상이 없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또한 지난 이주대책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대책에 대한 책임까지도 대우건설이 직접 부담하기에 조합원님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삼성은 이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착공 기준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즉시 공사비 인상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포 3주구를 비롯한 강남권 조합원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대책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수년간 유예되고 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많은 재건축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예상되는 조합은 사업은 중단하거나 잠정 보류하는 등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 결정이 나면서 반포 3주구 조합원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총 주택 가격에서 개시점의 주택 가격, 개발 비용,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사비, 사업비 등의 개발 비용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 총액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조합의 수입을 줄이지 않으면서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개시점의 주택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반포 3주구의 경우 개시 시점은 준공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공시지가가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됩니다. 준공 시점을 2025년으로 가정하면 개시 시점은 10년 전인 2015년이 되고 이때 반포 3주구의 공시지가는 약 8억 4,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 일정 조정을 통해 준공을 3년 뒤로 미룬다면 개시 시점은 2018년이 되고 이때의 공시지가는 11억 9,200만 원으로 3년 전에 비해 무려 40% 가까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개시 시점을 조정해 더 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시 시점 3년 조정을 가정해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 무려 2,028억의 세금을 절감하게 되고 조합원님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재산의 규모가 늘어나면 절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려 2천억 원이나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대우건설의 제안은 개시 시점 조정을 위해서 사업을 좀 천천히 진행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우건설은 무엇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포 3주구 조합에서는 입찰 지침 도급 계약서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조합에서 사업 대기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하셨고 대우건설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조합의 요구에 따른 차선제까지도 제안을 하신 건데요. 과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조합원 입장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절세 혜택이 생기지만 시공사가 제안한 착공 기준일보다 실제 착공이 늦어지게 되므로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어 공사비가 인상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마저도 고려하여 조합원님들께서 추가 분담금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150억 원까지 대우건설이 부담하는 조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역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150억이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건지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약 2019년 물가 상승률 0.4%를 기준으로 공사비 상승 금액을 계산하면 거의 5년 동안 사업 대기를 해도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게 됩니다. 또한 조합에서 사업 대기 없이 원래 계획대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공사비 상승을 위해 준비했던 150억 원을 단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마감재 업그레이드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 대기를 선택하셔도 조합원님의 추가 부담이 없고 사업 대기 없이 진행하셔도 150억 원의 추가 이익은 그대로 가져가시게 됩니다. 네, 사업 대기와 대기를 하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업 대기를 해도 추가 부담이 없고 하지 않는다면 마감재 업그레이드가 따라오기 때문에 정말 대우건설은 이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와 관련된 대책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또 한 번 안타깝습니다만 삼성물산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사와 계약서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착공 기준일로부터 즉시 공사비가 오르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업 대기를 하면 전부 조합원님의 추가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은 6개월까지 사업 대기에 응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업 대기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실비 정산해 줄 것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사업 대기를 하시면 전부 공사비 인상이 적용되는 것입니다.